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한판 열전의 박재홍입니다. 네, 이상민입니다. 네. 정말 예. 조회수 오늘 진짜 끌어올려야 됩니다. 네, 정말 오늘 게스트 쟁쟁한 분 모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민주당에는 혁신위원회가 있고 한판 승부인 최근에 이제 조회수 비대회가 열리면서 어떤 분을 모시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부흥의 전기를 위한.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만날 분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그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역사 그 있겠습니다. 자체. 6월 민주항쟁의 산 증인 그리고 86세대 큰형님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우벤져스 아하. 한때 비대위원장 한때 비대위였죠. 현 문화이퍼 우상호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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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네. 의원님. 뭐예요? 야. 전국 노래 자랑이 뭐예요? 드디어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한판승부 제작진 전화 드릴 때만 안 받으셔가지고 힘들었어요. 드디어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 한판열전 나오신 소감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아니 제가 사실은 예. 한판 승부를 좋아하는데 예. 네. 제가 최근 한 달 사이에 2번 독감이 걸려서 그래서 사실 여기만 안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방송도 거의 못 나갔어요. 진짜 얼굴 좀 얇으셨네. 뉴스공장도 사실은 그 뭐 이번 주에 나갔지만 예. 계속 전화로 하고 그래서 콜록콜록하면서 했죠. 예. 진짜 좀 수척해 주신 것 같아요. 진짜 수척해 주셨네요. 네. 그 정도는 아니고. 괜찮으신 거죠? 네, 네. 아, 예, 다행히 알겠습니다. 또 건강 회복하셔가지고 저희 방송 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또 애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자 의원님의 인생을 짚어보면 자 인생의 결정적 순간 첫 번째부터 짚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촌놈 우상호 1987년 6월 기적을 그리답니다. 촌놈. 촌놈. 이거 왜 촌놈입니까? 제가 촌놈이에요. 제가 고향이 강원도 철원이고 예.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나오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서울서 나왔으니까 이제 네. 서울살이가 더 길었지만 네. 이 사람에게는 가장 강렬했던 인생의 그 결정적 시기가 있잖아요. 예. 네. 저는 제 유년기가 음. 오늘의 저의 정서를 만들었다. 그래서 어, 강원도 유년기. 철원 벌판에 그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보름달의 들판. 네. 또 아버지랑 매일 그 투덜거리면서 올랐던 해발 1000m의 그 뒷산 해발 산에. 1000m요. 근데 중간까지만 가니까 한 3,400m만 올라갔죠. 아버지는 근데 왜 그렇게 아들들을 산에 데려가시는지. 제가 막내인데 예. 위에 있는 형들이랑 누나들은 안 따라가니까 맞아요. 만만한 초등학생 저를 데리고. 아하. 근데 제가 이제 그 새벽 한 4-5시에 깨서 거기 올라가다 보면 예. 내가 왜 이래야 되나. 그러니까 현타가 와요. 내가 지금 건강이 필요한 나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휴식이 필요한 나이인데. 휴식이 잠이 필요한데. 근데 그래도 저는 제가 문학의 꿈을 꾸고 아하. 어떤 이랬던 게 그 철원 평야의 자연 속에서 컸던 아하. 그 시절이 저한테 가장 강렬한 아하. 규정력이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의원님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또 네. 이렇게 외모가 화려하시잖아요. 굉장히 잘생기셨잖아요. 이지적이고 그러니까 예, 도시적인. 약간 불러놓고 아주 잘한다. 약간 서울 깍쟁이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이 또 철원 평야를 건너셨다니까. 네. 저희 그래서 어린 시절 사진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어. 아버님께 끌려 올라갔던 새벽 현장을 또 상상할 수 있도록. 어. 저 누굽니까? 저 왼쪽에 잘생긴 분? 제일 왼쪽에 제일 조그만 게 저고요. 저희 아버지 환갑 때 그 사진 한 커트를 찍었는데 네. 저게 이제 경동 사진관이라고 우리 철원 동성읍내 가장 유일한. 읍내. 오. 근데 저때 저희 아버님이 만취한 상태세요. 그래요? 예. 보시면 알지만 우리 큰형, 작은형은 이제 삼형제. 아버지를 닮았네요. 누나는 이제 사진 찍는 걸 거부했고. 네. 만취한 아빠 사진 찍을 수 없다. 그렇죠. 아. 또 큰형, 작은형 표정을 보시면 알지만 밝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강제 동원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요? 네. 이야. 저 당시에 약간 그 바가지 커트가 인기였습니까? 머리 스타일. 예. 저기- 요즘 말로 초피백 아니 이런 저 때 스타일인데. 시골은요. 네. 엄마가 헤어스타일 따라주지 선택권이 없었어요. 선택권이 없었어요. 이발소에 가면 네. 이발소 팔걸이 양쪽에 저 판자를 놓고 네. 초등학생 앉히면 예.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모든 초등학생의 헤어스타일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똑같이 저렇게 찍은 거죠. 요즘은 저게 또 유행이잖아요. 아이돌들이 저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유행은 도는구나. 예. 오늘 외람된 말씀이지 아버님 굉장히 잘생기셨네요. 네, 맞아요. 예. 예. 인물이 과거에 되게 좋으시지 않았을까? 또 의원님도 저희 아버님이 네. 그 체육 전공이신데 마라톤. 그래서 그래서 일제 시대 때 국가대표 정말 손기정 선수랑 같이 뛰셨어요. 손기정 선수랑요? 그래서 재밌다. 제가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춘천고등학교. 예. 그래서 이제 그 육상을 쫙 하면 이제 그때 역전 마라톤이라는 게 있는데 예. 역과 역 사이를 뛰는 거예요. 계속 아하. 며칠간. 예. 그 송기성 선수랑 같이 뛰고. 음. 그래서 그때 아버지 얘기로는 가난한 애들은 운동을 계속 했고 저희 아버지가 저 때만 해도 지주의 아들이었어요. 지주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제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네. 다른 선택을 하신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셔가지고 예. 체육 전공하셨는데. 네. 대학을 그 당시에 대학 가셨구나. 근데 그리고 귀국했는데 이제 일본에 유학하셨었어요. 일본에. 예. 근데 귀국했는데 이제 분단이 된 거죠. 아하. 북한이 이제 북한 치하에 사시면서 전 재산을 노동당 몰수를 당하신 거군요. 헌납하고 예. 혼납하고. 초등학교 선생하다가 아하. 145태 때 내려오셔가지고 아하.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북한에 가족이 남기고 오셔서 홀로 단신으로 이제 월남하셔가지고 아이고. 저희 어머니를 전쟁통에 만나셔서 네. 아하. 결혼하셔가지고 아하. 제가 그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는 땅 한 평이 없었어요. 가난하셨구나 어렸을 때 그죠? 그러니까 그 우리 형이 태어날 때면 땅이 있었다는데 네. 제가 태어날 때는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죠. 그래서 서울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올라와서 예. 네. 이제 어머니는 어쨌든 공장이라도 하나 돌려서 애들 대학 보내보자. 예. 그렇게 생활하셨는데 그게 이제 저의 첫 서울 살이었는데 저는 서울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철원 평야에 있다가 예. 산을 뛰어다니다. 오르다가 제가 이제 그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요즘도 교육 문제가 이제 한창 이제 이슈입니다만 시골서는 거의 전교 1등. 시골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왔는데 예. 저 머리를 하고 왔으니까 애들이 네. 얼마나 저를 우습게 이렇겠어요. 누나 꽃도 줄여 입어서 단추가 거꾸로 걸려 있는 거 있고. 그 첫 시험에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예. 서울 와서? 예. 근데 담임 선생님이 안색이 아주 안 좋아. 왜요? 근데 내가 이상하다 1등 했는데 왜 자꾸 저렇게 날 쳐다보고 네네네. 너는 집에서 누가 가르쳐 주냐 막 자꾸 물어보는데 예.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반에서 좀 노는 애가 넌 이제 죽었다. 담탱이가 예. 담임 선생님. 담임 담탱이. 요거 오랜만에 듣는 단어. 담탱이. 담임 선생님. 담탱이. 반에서 1등부터 10등까지를 과외를 시키고 있었는데 걔들이 다 너 때문에 등수가 밀려서 그 애 엄마 중에 5명이 학교를 뛰어왔다. 어디 촌뜨기 하나한테 밀려서 우리 아이가 등수가 밀렸다는 거에 그래서 내가 아니 시골은 점수를 잘 받으면 그러니까. 온 동네가 와서 축하해주고 그렇죠. 감자도 쪄다주고 옥수수 쪄다주고 그러는데 내 고향 철원 안 그랬는데. 아니 여기는 1등했다고 갑자기 견제가 들어오고 담임 선생님까지 담탱이가 막 날 때리려고 이상한 표정을 쳐다보고 이상한 그래서 표정을 쳐다보고. 그 다음 시험은 일부러 제가 10등 바깥으로 나갔어요. 점수 관리를 하셨어요. 네. 일부러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아는 것도 틀리기 적는 전교 거예요. 1등의 세계 원래 그래요. 정답을 한 번이 아니까 모르시죠? 정답을 아니까 스카이 틀리게 캐슬.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학교 생활에서 스스로가 소외돼. 너무 공부 잘해가지고. 아니 이제 아무도 말을 안 걸어오니까 야. 수업 시간에 집중만 하니까. 야, 이게 좀 약간 좀 이상하네. 약간 좀 그렇습니다. 약간 좀 이상하네. 아니, 기분 나쁘면 땡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진행해요. 네, 요거 이제 어쨌든- 사진 나갑니다. 네. 그 전교 1등 점수 아, 스스로 저거는- 관리했던 학생. 저건 중학교. 중학교입니까? 어디 중학교입니까? 저는 광원중학교. 보시면 알지만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가족이 이제 그때 다 그 생계전선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보세 공장에 이제 조그만 사식 공장을 돌렸는데 네. 문세광 사건 유경수 여사를 예. 그 암살했던 그 사건 생기고 나서 일본 수출길이 막히면서 예. 다 몰락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졸업식도 혼자 갔고 네. 아무도 안 왔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기 중학교 아마 졸업식일 텐데 저 때도 가족이 이제 저희가 형제가 넷이고 아버지 어머니 계셨으니까 네. 두 분만 오셨고 네. 짜장면도 안 먹고 이제 쓸쓸히 집에 갔던. 그래서 굉장히 저는 청소년기가 예. 네. 아무랬어요. 좀. 예, 그 단칸방에서 4명이 이제 머리와 다리가 닿는 단칸방에 살다가 공동 화장실 공동 수어 쓰는 툭하면 쫓겨나는 그 달동네 살았는데 되게 가난이라는 거를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느꼈던 청소년기에 그 우리 가족이 한 번도 같이 모여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저 때 이후로 우리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요. 뿔뿔이 흩어져서 네. 각자 도생했던 뭐 그런 시기였죠. 그렇게 이제 가난이라는 현실을 직면했었는데 우리 의원님의 어릴 적 꿈이 국어 선생님, 시인. 네. 또 가난한 길을 또 선택하시네. 여고에서 국어 교사라는 게 그렇게 선망했던 직업이었다고. 아 그게요.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고 근데 여고 교사. 여고 교사. 아 그냥 교사가 아니고 여고 맞습니다. 교사. 남고는 예. 남고는 안 됩니다. 여고 남고는 안 돼. 여고여야만 돼. 근데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네. 시골에서 혼자 이제 들판이나 저 담벼락에 혼자서 늘 이렇게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네. 자꾸 상상력 이런 데 하다 보면 이제 문학이 심취하고 네.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계속 문예반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시기에 더느나 이제 집안은 어려워지고 네. 그러면서 계속 문학에서만 탈출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갈 때도 네. 집에서 상대가라고 그랬는데 경영학과, 경제학과.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가난하니까 아무도 우리 형, 우리 누나, 우리 작은 형도 전교에서 대학교 5등 안에 들었는데 예. 네. 가난해서 아무도 대학을 못 보내고 제가 막내니까 상호는 보내자. 근데 돈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친척들한테 돈 꿔서 5만 원, 만 원씩 받아서 이제 소위 가족 장학금으로 대학을 갔는데 진짜 상대를 집안을 일으키려면 상대를 가야 된다고 하는 집안의 요구가 있는데 네. 그 당일날 제가 그냥 국문과로 그냥 면접을 보러 갔어요. 국문과. 그래서 그때는 면접을 당일날 어느 과를 가는가 어느 학교로 가는가를 결정하는 건데 네. 당일. 그때 국문과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제가 합격했다고 했을 때도 상대 학교 가신 줄 알았어요. 제가 어머니 그날 얘기했죠. 국문과예요. 우시더라고. 국문과 가면 굶어 죽는다는데. 어쨌든 그런 사연으로 갔는데 예. 제가 그 문학 이제 문예반. 이제 대학도 이제 연세문학회 활동을 주로 했는데 네네네. 그때 그 1학년 때 졸업한 형님 문학회 선배가 다니는 네. 학교를 가봤어요. 네. 모 여고인데 갔더니 이 형님이 그때 이제 같이 간 게 공지영 뭐 이렇게 문학회 같이 했던 공정 작가. 공정 작가가 네, 동기니까 동기시구나. 같이 이제 딱 그 학교에 놀러 오러 갔는데 그 책상에 네. 꽃병이 3개가 있는데 그다음에 사탕, 초콜릿 이게 네. 넘치도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 이거 뭐예요? 했더니 아니 우리 반 여학생들 그 애들이 이렇게 꽃병도 이렇게 여러 개를 놔야 자기들이 와서 한 명한테만 꽃게 할 수가 없어서 초콜릿, 사탕, 빵 뭐 이게 뭐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갔더니 여학생들 상당수가 그 교무실 바깥 창문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형님이 저녁 산다고 갔는데 네. 식사로 가는 그 식당으로 가는 그 길에 네. 결심했죠. 여고 교사다. 왜 또 땡이요? 솔직한 얘기했는데. 솔직한 얘기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시인이 되기를 꿈꿨으니까 시인은 못 먹고 사니까 여고 국어 교사를 하면서 시인도 생계를 병행할 수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를 써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했었죠. 그렇군요. 우리 의원님이 낭만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시를 쓰실 때 이제 주제를 보통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시는 주제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 뭐 자연 이런 게 있지 시상이 않습니까? 떠오릅니까? 시인에게 와요. 그러니까 만들어 쓰면 너무 인위적이에요. 어느 날 문득 와요. 오늘 시상이 다가옵니까? 그렇죠. 그때 그거를 정리하는 거지. 시인은 나에게 온 그 시적 영감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오늘 정책 우상호, 문학도 우상호 같아요. 이 얘기만 하면 3시간 하죠. 3시간 합니까? 그렇구나. 그 의원님이 이제 시도 잘 쓰시고 또 이제 문학 소년이셨는데 노래도 잘하신다면서요? 아니 노래는 제 선배 중에 기영도라는 시인이 있는데 기영도 시인이 제가 1학년 때 3학년이고 이제 제 사부인데 그 형님이 노래를 제일 잘 부르고 저는 문학회에서는 거의 말석. 노래로는 말썽. 그리고 뭐 제가 나중에 문학상도 받고 그랬지만 그 1학년 2학년 때는 굉장히 헤매던. 아니 5월 문학상 윤동주 문학상을 맞아요. 이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입니다. 보통 문학에 꿈꿨던 사람들 중에 거의 1%가 받는다. 1%. 제가 굉장히 그 연세 제가 연세 국문과 그때 당시에 연세대학교에서는 이제 기영도의 뒤를 이을 시인
지망생은 우상호다 이게 정평이었는데 어허. 상도 타고 오. 제가 학생운동하면서 네. 이제 문학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이후로 대한민국의 시문학에 위기가 오더라고. 요거를 아, 얘기 대화가 갑자기 자기 이 사랑으로 빠져요. 아니 헛소리하면 딩동댕동이고 진실을 얘기하면 땡치고 지금 진실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편파적이네. 편파적이지네. 네. 야, 아까 기용대 후계자가 아, 예. 학생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예. 없어졌구나. 야. 없어져. 예, 근데 의원님 그 노래 잘하신다고 해서 예. 저희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최근 한판 열정 흐름이 또 노래를 한번 맞아요. 들어보는 이 흐름이 박용진, 생겼어요. 이상민 의원님 박용진, 부르셨어요. 이상민 의원이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절박하니까 노래라도 불러야 되지만 제가 왜 노래를 부르러 근데 예. 또 그 사람들이 했는데 안 하면 또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 준비하셨죠. 자, 우리 리벌버 준비한 건 넣어주세요. 아니고 예. 예. 그 문학회 시절에 부른 예. 18번 아, 문학회 시절 네, 18번 네, 네. 송창식의 송창식의 예. 이집시다라는 이집시다. 노래가 이집시다. 아, 네. 이집시다. 이집시다. 해볼까요? 네. 그때는 뭐 제가 기용도 이런 분들이 노래 부르고 나서 이 노래 부르면 아무도 박수를 안 쳤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시청자 자, 여러분 이집시다. 이제 저 무반주로 무반주로 한번 네. 들어볼게요. 자. 선뜻 잊읍시다 간밤에 꾸었던 슬픈 꿈일랑 아침 햇살에 어둠 가시듯 잊어버립시다 없던 일로 해둡시다 함께 쌓았던 모래성도 함께 피었던 모닥불도 없던 일로 해둡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이집시다. 아, 쑥스럽네요. 지금 음향으로는 저희가 정확히 리벌벌 넣어드렸습니다. 네네네네네. 야, 좋으시네. 아, 깔끔합니다. 깔끔하네. 담백해요. 네네네. 아, 박용진 의원은 나으셨어요. 네네네. 어디 비교할 사람이 없어서 어디 비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말 아, 기타 필요 없습니다. 기타 필요 없어요. 네네, 야,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아끼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시인을 꿈꿨던 청년 우상호. 하지만 시대는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뜨거운 1987년을 한번 가볼까요? 맞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6월. 네, 1987년 6월. 그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네. 직선제 쟁취를 위한 유월항쟁 예. 뜨거웠던 여름이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에 드디어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있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죠. 예. 그러나 이제 그 유월항쟁으로 가는 출발은 선량하고 이 아무런 죄 없는 네. 젊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희생되는 그런 예. 과정이었죠. 1월달에 박종철 열사가 네. 숨지는 사건이 있었고, 물고문으로 숨졌고요. 그리고 제가 총학생회장이 되어서 진행했던 제가 주도한 집회에서 이한열군이 철탄에 맞아 숨졌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연세대 총학생회장 원래 되려고 된 게 아니고 네. 그 아주 훌륭하고 능력 있는 친구들이 그 전해에 네. 대거 구속이 되는 바람에 연세대학교에서 학생회장 나갈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지하 지도부를 하던 후배 중에 한 명이 와서 형이 좀 맡아줘야 되겠어. 그래서 저는 원래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세대는 되게 노동운동으로 많이 옮겨갔을 때라서 네. 나는 노동운동으로 바로 복학생이라서 군대 갔다 와서 학생운동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건 무슨 재학생들이 해야지 복학생이 하냐. 음. 네, 형님 특별히 사람을 구하기 어려우니. 예.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점수 제한이 있어서 네.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 식으로 평균 80점 이상 학점이 안 되면 네. 아하. 그 학생회장 못 교칙에서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군부독재 정권 시절에. 그래서 그 학생운동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대체로 학점을 잘 못 받으니까. 예. 네. 근데 저는 뭐 이제 학생운동도 열심히 했고 네. 학점도 좋으니까 네. 모든 게 자연스러워요. 또 모든 자랑이 아니, 자연스러워요. 예.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사실만 얘기하는 사실만 거예요. 얘기하는 아니, 거예요. 자꾸 이게 그래서 그 깔때기처럼 저보다 더 훌륭한 기용도 저보다 훌륭한 학생운동가가 있었는데 네네네. 점수 제한 때문에 못했고 아, 제가 네네.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회장이 돼서 고민을 해본 게 네.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무리 옳아도 네. 우리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면 아하. 학생들이 동참을 잘 안 해주지 않냐. 예. 그래서 제가
그 전에까지는 저도 강목 들고 화염병 던지던 아주 골수 운동권이었지만 학생회장이 되고 나서 화염병하고 강목은 치워라. 비폭력 평화 시위를 통해서 예. 더 많은 학생들의 지지를 받아서 전두환 정권과 싸워보겠다. 한판 승부.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기존의 골수 운동권들 반발이 굉장히 셌어요. 그렇군요. 그 투쟁 노선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래서 설득해 가면서 이제 점차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6월 항쟁을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6월 제 인생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이제 1987년 6월 9일 제가 주도한 집회에서 이한열 군이 철탄에 맞고 희생돼서 그때 정말 저는 힘들었어요. 원래 그런 철탄을 맞으면 제일 앞에 정학생장이 있고 총학생장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뭐 버릇처럼 철탄이 터지니까 저도 다른 학생들과 함께 뛰어서 안으로 뛰어들어왔고 이한열 군은 끝까지 우리가 물러서지 말자 이런 그 주장에 동의해서 물러서지 않다가 희생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를 대신해서 숨져간 작은 예수다 우리가 그러면서 많이 울었는데 되게 평범한 학생이거든요. 네, 아주 평범한 친구고 남 앞에 나서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22살의 청년이 뭐 얼마나 대학생이 2학년인데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인생의 아주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이죠. 그때 사진 자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또 이한열 열사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 또 의원님의 사진 자료. 제가 저때 52kg 나갈 때인데 뭐 거의 뭐 그 뼈밖에 안 남았었죠. 너무 괴로워서. 근데 저게 장례식 그러니까 7월 5일 날 돌아가시고 나서 7월 6일 날 항의 집회하는 장면인데 그랬군요. 저 왼쪽에 계신 분은 굉장히 낯이 익어요. 저 친구가 지금은 이제 영화 배우 탤런트로 활동하고 있는 우현. 우현 씨. 또 저희 집안 사람입니다. 같은 우씨. 같은 우씨입니까? 예. 그러네. 저 때만 해도 잘 잘생겼잖아요. 요즘 와서는 뭐 무한도전 모친소 이런 데 나가는데 나는 저 친구를 못생겼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 우현 씨가 선배였습니까? 아이 후배. 저보다 2살 아래인데. 죄송합니다. 외견상. 저 친구가 사연이 많아요. 여기서 한 시간 정도 소개할 수 있는. 따로 모셔도 됩니까 그러면? 안 나올 거야 아마. 안 나올 거야. 근데 어쨌든 저 친구가 저때 총학생회 사회부장을 했는데 84학번. 그때 사회부장이라는 게 사실 일종의 투쟁국장 같은 거예요. 강성이네 그러면. 그 역할을 맡겼죠. 신학가인데 말도 잘하고 사회도 잘 보고 그래서 저 친구를 사회부장으로 시켜놓고 그게 5월 말에 시켰나 6월 초에 시켜놓고 다음 날 지금 머리가 짧지 않습니까? 네. 삭발 투쟁. 그래서 그때 삭발이냐 단식이냐. 그럴 때 저는 절대 먹고 굶을 수가 없습니다. 우현 씨가. 네. 너는 조그만 놈이 뭐 투입령도 적을 텐데 뭘 막 그랬더니 뭐 자기는 절대 못 굶는다. 그래서 머리를 깎겠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머리를 깎아줬죠. 한 1000명 모인 데서 깎는데 그 머리를 삭발하는 그때 바리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머리 깎는 기계. 그걸 어디서 구해오라고 구해왔는데 녹슨 거를 가져와서. 녹슨 거요? 안 깎이는 거예요. 진짜 거의 제가 저 머리를 뜯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엄중한 투쟁, 국제 정권을 물러나게 하고 결연한 자세, 직선제를 하자는데 그 따갑다 그래서 하면 안 되잖아요. 이를 악물고 참더니 나중에 들어와갖고 거의 쌍 욕을 하더라고 나한테. 어떻게 자기 머리를 거기 쌩 뜯을 수가 있냐. 진짜 아팠겠다 근데. 그 정도 고통은 민주화 과정에서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우현 씨는 나와서 좀 따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부르면 안 됩니다. 정부가 진실을 밝히면 제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또 의원님이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도 하셨습니다. 뉴욕타임즈 인터뷰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영어로 하신 겁니까? 국문과인데.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고요. 그 6월 항쟁이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됐을 때에 뉴욕 그러니까 미리 예약하기 아니고요. 갑자기 왔어요. 뉴욕타임즈에서. 그때는 핸드폰 있는 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총학생회실을 방문해서 갑자기 학생회장하고 인터뷰하고 싶다. 근데 그때는 모든 언론에 대해서 학생들이 불신하고 있을 때라서 외신 내신을 떠나서. 그래요. 그래서 뭐 워낙 보도 지침 가지고 기사 쓸 때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한번 외신이니까.
뭘 물어보려고 하냐니까 지난 유월항쟁 과정의 민주화 과정을 취재하고 싶다. 그래서 예. 들어오시라 그래서 이제 제가 즉석에서 네. 뭐 질문지도 없이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 예. 과정을 설명하는 네. 대화를 했고 통역은 그때 그 문익환 목사님의 조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문영미라는 학생이 미국서 살다 왔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서 예. 문신 맞춰놓고 했는데 그게 그 이제 인터뷰 기사가 나온지도 몰랐어요 저는 사실. 아, 그렇군요. 네. 그 당시 또 근데 세상 이제 검찰에 끌려갔더니 네. 이제 유월항쟁이 진행된 이후다 보니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처벌하기 어렵잖아요. 아. 그래서 나를 처벌은 해야 되겠고 네. 자꾸 찾다가 이제 저걸 찾아내서 네. 지금은 없어진 법입니다만 국가모독죄라는 희한한 법 국가모독죄. 아하. 예, 처벌을 했죠. 그 외신하고 저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면 국가모독죄로.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황당한 어목한 시절이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민주화 운동의 리더로서 네. 이제 그 80년대 후반을 잘 지나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재미있는 사진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보고 갈까요? 네,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 결혼 결혼 초기. 초기의 네. 모습인데 예, 그런 결혼 사진이 초기. 어떻게- 네, 이때도 낯익은 분이 예, 등장을 배우 합니다. 우현 씨와 안내상 씨, 네, 네, 또 네. 의원님 집에서 함께 지냈다고 하는데 네. 왜 굳이 저게 저게 뭐 하는 겁니까, 저게? 저게 이제 저 당시에는 결혼식을 하고 나면요. 예. 네. 맞았어요. 가까운 지인들하고 피로연을 아, 저기가 우현 씨가 한때 그 지리선이라고 하는 맥주집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참고로 그분은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연대신학과. 예. 뭐 주님 모시는 건 똑같다 이러면서 이제 저걸 했는데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 네. 했는데 저기서 네. 뒤풀이를 했는데 조그만 무대가 있거든요. 네. 아하. 그래서 이제 다른 애들이 이제 그 통과 의례식으로 예. 저 북어로 아, 한 대씩 이제 북어구나. 신랑을 패야 된다 그래서 한 대씩 때렸는데 네. 주로 제 직계들은 네. 살살 때렸어요. 아. 갑자기 저 북어를 줄 자격이 없던 네. 안내상 씨가 갑자기 분노에 차서 일어서 막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뛰어나오더니 저거를 뺏어서 아. 제 저 다리를 아, 보시면 발바닥을. 알겠지만 좀 빨갛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엄청 세게 때렸네요. 저 얼굴 보십시오. 웃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만 즐겁군요. 안내상이라는 자의 인성이 저런 자입니다. 인성.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저 친구 배역에 나온 거요. 네. 절대 믿지 마세요. 아, 믿지 말아야 됩니까? 난 저 친구가 네. 정조로 나올 때 정말 가소로웠어요. 정조. 조광지처 클럽에 나온 안내상이 바로 안내상의 본질입니다. 아, 본질입니까? 그래서 저때 저 친구가 너무 세게 때려서 네. 제가 밑에서 야 이 새끼야 너 죽어 내가 협박이 그러지 않고 지금 신랑이 자기 협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청중들은 재민 줄 알고 예. 더 때려 그러니까 진짜 세게 때렸어. 아. 그래서 그리고 저 친구가 네. 제가 저렇게 맞고 네. 저게 좀 발을 묶은 거거든요. 아, 그래요? 저거를 클리자마자 예. 저 술집에서 200m를 달아났어요. 저한테 저한테 맞을까 맞을까 봐. 그렇군요. 아. 야. 그래서 저는 안내상 씨가 저를 때리는 네. 장면인데 예. 아직도 그 앙금이 남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제 분이 네. 들풀이시고. 아직 아프신 거 아니죠? 네, 네. 아니 근데 네. 선거 때마다 날 도와주니까 네, 그린 카드로. 그러면 연락을 하고 계시나 아니, 보군요. 그럼요. 이제. 네, 네, 네. 민주화운동 동지로서. 음. 자, 이게 시인을 꿈꿨던 또 여고 교사를 꿈꿨던 우상호. 이제 민주화운동 리더가 되면서 이제 정치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정적 순간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촛불혁명 이제야 말할 수 있답니다. 아하, 촛불혁명. 네. 촛불혁명 얘기 이제 뭐 탄핵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 가기 전에 어떻게 또 정치 가게 되셨는지. 저는 이제 학생운동을 끝내고 그때 대선이 이제 양김 분열로 실패한 이후에 네. 학생운동도 이제 초토화됐거든요. 네. 그래서 10년간 이제 시민단체 운동, 제야 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지냈는데 99년도에 연락이 와서 예. 네. 99년도에. 왜냐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한열 열사의 그 장례식 전날 네. 사면복권되고 연금이 해제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호 여사님이랑 처음으로 네. 연세대학교 분향소 오셔서 처음 얼굴을 뵀는데 음. 아마 그분의 머릿속에는 네. 그때 학생운동, 그 시민운동 유월항쟁을 해서 자기가 풀려났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도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늘 그 고마움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99년도에 연락이 와서 네. 그때는 대통령 되신 다음이죠. 예. 정치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네. 80년대 뜨거웠던 여름을 함께했던 동지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안을 받고 거절은 안 하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88년도에도 네. 제안을 받았어요. 아하. 근데 그때는 거절했어요. 그때 제가 야권 통합운동하고 있을 때라 네. 야권 통합운동을 하고 있는데 특정당에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아하. 그래서 그때는 거절했었고 네. 그때도 87년 6월 항쟁이 미완의 항쟁으로 끝나서 대선에서 민주정부를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죄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10년간 높고 빛나는 자리 가지 않겠다. 아하. 그런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99년도가 이제 10년이 지난 해라. 네. 11년째네요. 그러면 도와서 음.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에 어떤 기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인영, 임종석 뭐 이런 분들과 같이 네. 입당을 했죠. 아. 그 시작했는데 첫 선거에서 이제 낙선을 해가지고 네. 그렇군요. 그때는 될 줄 아셨습니까? 100%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게 서대문구를 그때 나가. 그러니까요. 그 서대문 네. 가꾸인데 이제 거기가 그러고 나서 6번을 같은 분하고 아. 지금 서대문 구청장 하시는 이성원 씨하고 이성원. 6번을 붙어서 예. 4승 2패. 예. 아. 근데 그때 제가 1,300표, 네. 1,290표인가 그저 졌거든요. 아. 선거에서 2,000표 이내로 승부가 나면요 서로 이기는 줄 알아요. 어허. 아. 굉장히 작은 표 차이거든요. 네. 1.2% 차이니까. 네. 그러네요. 저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체감으로는 이겼겠네요. 네. 만나는 사람마다 아유, 다 뭐 이제 그렇지. 됐다. 아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럼 내가 선거를 져본 적이 없는데 네. 저 총학생 선거 한 번밖에 안 해봤지만 아. 근데 딱그 지니까. 천몇 별쳐 지니까 현실로 다가오고.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절망감. 그게 뭐랄까 충격. 첫 번째는 쪽팔리고 아, 네. 창피하고. 두 번째 가족한테 미안하고 아. 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암담하고 아. 돈이 없으니까 네. 그때 정말 되게 괴로웠던 시절이죠. 근데 음. 이 정치인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어떻게든 버티는데 네. 가족. 나를 도와줬던 당원들, 동지. 지지자들이 아. 만날 때마다 울어요. 아, 울어요. 그 선거에 지는 거는 후보는 어떻게든 자기 책임이니까 버티는데 네. 지지자의 눈물 때문에 힘들어요. 아. 그래서 정말 죄 짓는구나. 아. 지난번 대선 졌을 적에도 우리 지지자가 워낙 많이 우셔서 네. 그거 참 힘들었어요. 저 의원님 때 본부장 하셨으니까. 네. 그죠? 그러던 음. 저 선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이후에 6번 출마해서 예. 이제 4승 2패. 2패죠. 네. 4승 2패면 뭐 완성 아닙니까? 구청장님 들으세요. 아니 객관적 사실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예. 그래서 4승 2패다. 근데 이해찬 대표 시절에 네. 이해찬 대표님이 제가 4승 2패니까 네. 굉장히 완성한 거다 그랬더니 저보고 우 의원 선거는 어떻게 하면 질 수 있어? 이렇게 아, 본인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총선에서 져본 적이 없으시고 그러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형님은 이래서 대통령이 못 돼. 겸손해야지. 내가. 겸손해서 겸손만 했었으면 대통령이 됐을 텐데. 어렵죠. 겸손해도. 그러면서 이제 17대 때 국회에 오시고 네. 이후에 원내대표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제 당시 원내대표가 굉장히 힘든 자리였어요. 탄핵을 이끌어야 했기 때문에. 처음에 원내대표를 시작할 때만 해도 탄핵까지 갈 거라는 예상은 거의 못했죠. 네. 그렇죠. 처음에는 탄핵이 제기가 안 됐었어요. 사실. 아니 사실은 그때는 이제 그 우리 당도 일당이 되긴 했으나 네. 한석 차이고 그렇죠. 실제로 그 무소속까지 포함하면 사실은 그때 새누리당한테 진 겁니다. 우리는 128석에서 123석으로 줄은 거고 네. 우리는 분당이 됐잖아요. 국민의당이 생기는 바람에 예. 호남에 2석을 뺀 나머지 지역을 다 지고 예.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다시 살릴 거냐. 제가 원내대표 됐을 때 민주당의 지지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선거 이겼는데 이겼는데 22%였어요. 이겼는데 네. 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긴 것이 아니었죠. 새누리당이 진 거죠. 그 김무성 대표의 그 소위 옥새 파동 나르샤.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3당 체제가 되면서 예. 황금 분할이 돼서 그렇지. 사실은 그때 당 지지율이 22%니까 지금은 뭐 30판 한 5, 6% 하다가 30판 2%만 내려와도 뭐 폭락했니 뭐니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22%로 시작해서 제 후임 우원식 원대표한테 넘겨드릴 때 탄핵과 대선을 거치면서 55%까지 올라왔어요. 저의 리더십으로 다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22%로 시작했다. 그때 무슨 탄핵을 생각할 여력도 없고 당은 3당 체제고 123석의 작은 일당이었지만 작은 당이었으니 탄핵을 꿈꿀 시기라기보다는 민주당을 어떻게 더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드냐
여기에 집중을 했었죠. 그 당시에 현장을 대변할 분을 모셨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님? 나는 그 김종인이라고 봐요. 김종인 내 비대위원장이. 덕분에 그 총선을 갖다가 이긴 것이지. 저는 우상호 덕분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호도 내 삼지대에 올 거라고 봐요. 금태섭이한테 연락처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봐요. 똑같네. 아 그렇습니까? 전 되게 친하게 지냈잖아요. 아 그래요?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예. 8월에 추미애 네. 대표가 되시기 전까지 네. 비대위원장으로 제가 모셨잖아요. 되게 되게 똑같아. 내가 그 인기가 좋았다고 봐요. 그 민주당에서 혁신위원장으로 나를 선택을 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 삼지대로 갈 거라고 봐요. 이상민 씨 똑같네. 예.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오. 또 우리 우상호 의원님 친구이시기도 한데 나중에 뭐 당대표 됐습니다. 당시 우상호 의원님의 활약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님 한 말씀 해주세요. 걔는 왜 불러? 가면을 못 준비해가지고. 없습니다. 가면 예. 없군요. 예.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저는 할 말이 검찰 측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인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당시 또 이제 상대 당으로서 우상호 원내대표를 봤던 예. 김무성 전 대표도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김무성입니다. 내가 그때 대선 불출마까지 했는데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탄핵의 여파는 오래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네. 네. 똑같아. 그렇습니까? 네. 당시 탄핵할 때 어떠셨어요? 그 탄핵할 때 당시 뭐 이제 그 여당 대표나 새누리당 의원 만나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그때 이제 지금 말씀하시면 김무성 대표, 네. 또 유승민 전 대표, 네. 또 지금 이제 지금은 친윤이 돼 있지만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 맞아요. 이분들 도움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도움을 받았어요. 엄청 받았죠. 일단 이분들이 별도의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매주 모였잖아요. 네. 그 국면이 왔을 때. 근데 사실은 처음에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때 제가 별도의 TF팀을 여러 제보를 받고 네. 별도의 TF팀을 꾸려서 그때 사전 조사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여러 언론사에다가 이제 알려주고 네. 그때도 국민의힘 이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만나면 네. 안 믿었어요. 아. 그럴 리가 없다. 제가 친한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게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그 국정농단의 사례들이 막 파헤쳐지고 이러면서 현실이다, 네. 이게. 그 국민의힘에 그나마 야 이건 좀 너무 심했다라고 생각하는 네. 그래야만 양심적인 그런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네. 야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 아니냐 이런 이제 형성이 됐죠. 그게 네. 이제 바로 김무성, 뭐 유승민 이제 네. 그 그룹들이 나중에 바른 정당으로 이제 탈당하신 분들 네. 여기가 25석에 30석이 맨날 왔다 갔다 했어요. 아. 그럼 나머지 다 합쳐도 우리가 170석인데 네. 20 몇 석이니까 네. 200석이 넘어갔다가 줄었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제가 이제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그쪽에 얘기될 만한 분들, 과거 인연이 있던 분들을 강남 모처에서 예.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로 가서 아하. 밤마다 설득을 했죠. 장제원 의원도 만났습니까? 그분은 안 만났어요. 안 만났습니까? 네. 왜 안 만났습니까? 저가 안 친합니다. 호불호가 분명하시군요. 네. 예, 아니, 또 호불호. 그분은 그때 그렇게 별로 비중 있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비중 있는 그 당 안에서도 별 영향력이 있지는 않았어요. 윤석열 대통령 등장하면서 장재현 의원이 저기 요즘 실세가 된 거고. 저거 진짜 상전벽해예요. 상전벽해다. 네, 그 당에서는 네. 장재현 의원이 맨날 공천 받았다가 떨어졌다 이게 네. 이럴 때라서 아하. 별로 이렇게 인기 있는 분이 아닌데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근데 당시에. 그때 제가 좀 뭉클한 게 있어요. 전 네. 지금도 네. 네. 탄핵을 진보 진영의 힘으로 이루었다. 진보 진영만의 힘으로 이루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탄핵은 예. 진보가 물론 주축이 됐지만 양심적인 기고 개혁적인 보수와 같이 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났던 새누리당 의원 중에 한 명이 저하고 소주를 한 5병쯤 비우고 예. 이 양반이 안 취하는 거예요. 예. 그 양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를 공천 주고 내가 속한 정당이 대통령을 내 손으로 어떻게 끌어내리냐. 우상호 대표 같으면 하시겠어요? 어려운 결단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분이 사실은 자기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 권유 때문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하도 궁금해서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밤에 네. 나가봤다는 거예요. 광화문을. 네. 국민들의 여론을 촛불 집회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앉아서 박근혜 탄핵이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네. 자기 지역의 제한군인의 회장이라는 거예요. 어허.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골수 팬이고 아하. 자기를 국회의원 선거를 열심히 군인 도와- 출신이죠. 제한군이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그래서 그분한테 들어가고 잠깐 좀 보자고 예. 깜짝 놀라더래요. 예. 의원님이 여기 웬일이야? 근데 새누리당 의원이라면 나한테 죽으니까 이제 그래서 가서 그 근처에 가서 헛벽지 가서 한잔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자기는 박근혜를 찍었고 네. 골수 자기는 보수로 사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네. 어떻게 최순실 같은 거에 휘둘려서 국정농단을 당하고 아하. 국정을 돌보지 않고 이건 우리가 원하는 보수의 보수가 박근혜 대통령 저렇게 하라고 뽑은 거 아니지 않냐. 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이건 책임을 져야 된다. 아하. 너무 부끄럽다. 아하. 그래서 저희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네. 보수의 시각으로 봐도 박근혜는 아웃이구나. 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네. 그래서 그날 술 먹고 저기 탄핵 찬성하겠다. 근데 우상호 때문이 아니라 예. 그런 이 보수 진영의 양심을 걸고 하겠다. 네. 대신 어디 가서 내가 찬성한다고는 말해주지 말아달라. 아. 그래서 내가 당신 말고도 내가 꽤 많은 사람을 지금 찬성파로 끌어들였는데 예. 네. 명단은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공개하겠다. 아. 그래서 절대 당신에게 피해를 안 주겠다. 아. 왜냐하면 이 양반이 만약에 탄핵에 실패하면 네. 자기는 공천 탈락이다. 아. 그게 알려지면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는 자기는 모험을 걸 수 없다. 근데 제가 감동받았어요. 만약에 그때 집에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사람 입장이면 네. 과연 결단할 수 있을까?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만나줬을까? 아. 두 번째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하면서 그런 고민을 털어놨을까? 네. 그래서 저는 그 탄핵의 위대함은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일부 보수 진영까지도 네. 대한민국의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하치해준 그러한 민주화의 위대한 승리다. 아.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반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합리적 중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시엔 국민의당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보세요? 왜 껴요 지금? 네? 여보 아닙니다. 여보세요라고 묻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네. 예. 당시 국민의당 갑자기 목소리가 똑같으니까 갑자기 열이 확 받네. 감정이입이 되셨구나. 네. 예. 지난번 때도 저 양반 때문에 졌다니까. 저 양반이 저쪽으로 붙는 바람에. 아닙니다. 저는 안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제 탄핵 그 기억을 이제 돌이켜봤는데 네. 지금 우병우 전 수석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출마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그런 얘기 들으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막 최경환 전 부총리 예, 예.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출마설 얘기가 나오고. 아, 최경환 부총리 나오신데요? 아니 뭐 이제 설이 있습니다. 예, 호사가들의 예. 얘기가 예. 있어요. 재밌겠네. 근데 재밌겠네. 근데 원래 우병우 씨가 예.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예. 민정수석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네. 출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 검사장 승진 탈락한 다음에 네. 불만을 갖고 예. 정치권의 제안을 받아서 가려고 그때 했는데. 영주봉화 그쪽에서 사실은 출마하려고 하다가 네. 민정수석실에 비서관으로 들어갔다 민정수석이 된 거예요. 네. 사실은 민정수석실 안 갔으면 지금 국회의원 3선하고 있겠지. 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또 포환이 있을 거예요. 네. 아하. 근데 저는 뭐 100% 출마한다고 보죠. 아하, 그래요. 근데 국민들이 또 그 당이 어떻게 선택할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 뭐 그분에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이 악인일지 모르지만 네. 탄핵은 국민이 내린 심판이에요. 국민의 심판을 받은 세력이 시간이 지났다고 다시 꾸물꾸물 준동하는 건 역사의 퇴행입니다. 아. 그래서 본인은 억울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역사의 심판을 받은 세력은 다시 역사의 전면에 나서면 안 됩니다. 그건 민주주의 후퇴죠. 그렇군요. 그럼 이분은 어떻습니까? 예, 조국입니다. 제 출마설은 어떻습니까? 코멘트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국하고는 목소리가 좀 다르네요. 아, 다릅니까? 또 연구하겠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예. 예. 이 출마설이 예. 팽배할 때 저하고 문자를 교환했는데 네. 아, 그러셨어요. 아, 이거 단독 보도네요. 결론으로 예. 말하면 예.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어서 네. 예. 2심 재판에 전념하고 싶다. 아, 그래요. 본인을 정치적인 어떤 그런 출마하니 안 하니의 이 주제의 대상으로 안 삼았으면 좋겠다. 아하, 2심 재판에 집중할 것이다. 그렇군요. 그럼 신당 창당 얘기 나오고 다 그냥 허언이군요. 무슨 신당 정당이? 뭐 신당? 조국발 네. 신당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말 개똥 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호사가들이 옛날에는 호사가들. 예. 취재를 좀 한 다음에 설을 유포했는데 요즘은 예. 앉아서 예. 예.
진짜 마음대로. 아. 그 아시죠? 여의도의 피카소 그룹들, 수상화 그리는 애들. 수상화. 네. 전혀 현실과 무관하게. 아니 근데 조국 전 장관의 그 신당 창당이 광주 출마설까지 했던 분은 그 네. 박지원 전 원장 국정원장이 그 말씀하셨는데 형님도 요즘 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 형님, 그 형님. 옛날에는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갖고 예, 있었는데 그렇죠. 예. 요즘은 이제 본인 거치까지 관련되다 보니까 네. 약간 낭설 비슷한 시나리오를 뭐 아니면 말고죠 뭐. 그 형님도 요즘 많이 감 떨어졌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상호 의원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우상호 의원의 결정적 순간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들의 멈추지 않는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 예. 예. 상호작용. 멈추지 않는 애 포인트가 있군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일찍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셨어요. 그 서대문 이거는 갑은 뭐 누가 변함없는 지금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가 불출마 선언한 이유는 네. 이제 사실 25년이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실 4승 2패라고 하지만 사선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서대문 주민과 우리 20년. 당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예. 이제는 세대 교체에 좀 기여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2의 우상호 같은 사람을 키워야 할 그 임무가 저 우상호에게 있지 않나. 자리를 비워줘야 누군가가 다시 들어올 수 있을 테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랬어요. 예. 내년 총선에 사람을 영입하게 되면 서대문과 맞춤형 인재를 좀 영입해 달라. 그 맞춤형 이제 어떤 사람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예. 김상현 의원, 우상호 그리고 이어지는 그러니까 지역에서 사랑받지만 중앙 정치에서도 뚜렷한 궤적을 낼 수 있는 비중 있는 인물, 4세대 지도자감. 전국구 의원. 그러니까 물론 초선 처음 들어왔을 적에야 뭐 그게 보이겠습니까만 자질을 봐서 예. 그런 분을 좀 모셔주라. 그러면 내가 당선시키는데 기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 이제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또 다른 미션을 수행하면 되니까. 다른 미션. 그래서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우상호 의원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궁금해합니다. 여러 군데서 많이 얘기했는데요. 네, 서울시장. 제가 지난번에도 서울시장 경선에서 졌지 않습니까? 박영선. 예. 네. 경선에서 한 번 지면 이제 약간 약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단체장을 내 인생의 정치 인생의 마지막 도전으로. 광역단체장을 마지막 도전을 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대통령 생각 없으신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이건 안 되지. 일단 인구수가 적어요. 고향이 중요해요? 제가 만약에 충청도나 전라도나 경상도 출신이었으면 지난번 대선 때 저는 경선에 도전했을 겁니다. 그래요? 떨어지더라도. 요 말씀은 처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 지금? 합니다. 그죠? 술자리에서 많이 했습니다. 아니, 강원도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최규하 대통령.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속기록에 이때 우상호 자리를 박차고 나가다.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속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면 예. 서울시장 재도전하신다. 광역단체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광역단체장. 서울시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금 경기도지사일 수도 있고 서울시장이라고 딱 못 박으면 더 건방져 보여서. 건방져 보여서 광역단체장. 그렇군요. 또 이 서울시장을 하고 계신 분이 또 굉장히 이거 말씀을 듣고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서울시는 제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저를 많이 싫어하시는 걸로 아는데. 뭐 서울시장 4선까지 한 사람이 4선이면 불출마지 무슨. 그건 굉장히 오해죠.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상호 시장이 연습하더니 다 업그레이드 됐어요. 네. 비슷해졌죠. 비슷하네. 그죠. 우상호 시장. 이분이 보니까 예. 우리 쪽 사람 흉내는 조금 약하고. 네. 근데 전에 보니까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또 기가 막히게 비슷한데. 그러니까. 아까 조국 그다음에 저 송영길 부족했어요? 좀 부족했어요. 송영길은 완전히 좀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번 잠깐 나와주세요. 그러면 문 대통령님.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책방 문 사장입니다. 예. 우상호 의원 책방 왜 안 놀러 와요? 그러니까 한번 가셔야 되는데 왜 안 가시는 거예요?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아픈 데를 꼭 찌르네. 그러니까 아픈 데를 꼭 찌르. 자, 이런 진짜 똑같아. 문재인 대통령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 며칠 전 그 네.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검 포기 선언이 또 화제인데 의원님 미리 아셨어요? 몰랐어요. 몰라셨어요? 그때 사전 원고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듣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길래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힌 한수다. 저는 기가 막힌 한수죠. 그런가요? 네. 이재명 대표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 욕심 많고 영악하고 자기 거 잘 챙기고
반대 진영에서 그렇게 죽지 보신다. 않으려고 어느 당 대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음해와 공격이 굉장히 집요했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이번에 저 얘기가 뭐냐면 체포 동의안이 들어와도 네. 부결시키지 않고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큰 수를 뒀다 이렇게 보죠. 음. 그래서 저거가 좀 도하 언론에 다 음. 일면에 다 보도가 됐고요. 예. 국민의힘도 당황한 나머지 저걸 가지고 뭐 진정성이 있니 없니 이렇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거는 굉장히 쿡 찌르는 수를 한 수를 잘 둔 거죠. 저는 좋은 굉장히 좋은 수를 뒀다 이렇게 수다. 봅니다. 좋은 수 신의 한 수였다. 네. 뭐 신의 신의 한 수까지는 아니지만 쿡 찌르는 좋은 수. 정치인에 쓰는 수 중에 신의 한 수까지가 되는 수는 거의 없고요. 알겠습니다. 인간이 드는 수니까요. 근데 굉장히 괜찮은 수예요. 네, 네. 자, 그래도 우리 또 우상호 의원이 칭찬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님 나와주세요. 자, 예, 국민 여러분. 제가 우상호 의원한테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우상호 의원은 남 똑같아, 믿으니까. 똑같아. 그럼 의심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우리 함께 가시죠. 함께 가시죠. 함께 체포권 내려놓는 거 어떻습니까? 체포 특권. 이상입니다. 저는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도 없어지죠. 아,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이번에 오면은 부결되지 않고 그냥 아예 그럼 투표도 안 가겠다는 겁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아니 저게 이제 그 법적으로는 현재 제도를 안 바꿨기 때문에 예, 예. 그 표결을 해야 되는 거군요. 표결을 해야 그러니까. 되죠. 표결을 해야 되는 네. 거고. 그러면 본인이 저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했으니까 의원들도 그때 가서 선택할 문제인데 아하. 그때 이재명 대표가 찬성해달라 자기가 더 당당하게 심사받겠다. 아하. 그럼 찬성표 던져야죠. 그럼 부결 그래서 저는 없을 것이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예. 체포동의안 못 보낸다고 봅니다. 이제 한동훈이 못 그래서 보낼 제가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한 수를 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하,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그 체포동의안 국회를 못 가져올 것이다. 이번에도요. 아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당의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아하. 그 돈봉투 사건 체포동의 왔을 때요. 예. 가결시키자는 쪽이 꽤 많았어요. 예. 저는 한동훈 씨가 의도적으로 20명 얘기를 거론했잖아요. 그거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앉아 있다 지금. 근데 그거는 도발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저 사람 바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 정치적 감각도 많이 들었고요. 아하. 저는 그것 때문에 부결됐다고 보는 편이에요. 한동훈 장관의 발언 때문에 부결됐다. 그때 보시면 찬반의 표 차이가 얼마 안 근소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 표 차이가 났다는 거는 이미 가결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아선 거라서 그런 그리고 그 가결시키자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 두 분은 가면 구속영장 기각된다고 봤어요. 저도 그 얘기를 쭉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분 만났더니 가결하려고 했는데 열받아서 부결시켰다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군요.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장관님 또 말씀 들었는데.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참 좋은 얘기 같은데 그건 차차 지켜보면 될 문제 같고요. 예. 이걸 어떻게 실천할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내려놓으시면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실천. 주먹 나갈 뻔했네. 예. 자. 왜 땡쳐요? 왜? 괜찮아요. 진실 얘기하면 진실 자, 혁신이 얘기 좀 잠깐 하고 마무리하면 네. 됐는데 오늘 혁신님 회의가 있었어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일각에서 뭐 저는 우리 당이 지난 15년간 예. 혁신위원회가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혁신위원회라는 이름보다 그 민주당이 변화해야 되고 새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그 명제는 맞아요. 근데 혁신위원회라는 이름이 주는 그 이미지는 누굴 자르고 누굴 벌하고 이래서 국민들을 통쾌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주로 고안하는 것이 혁신이 아닌 것처럼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인적 청산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러면 갈등이 되거든요. 예. 갈등이 심하면 혁신이 잘 안 돼요. 또 민주당 전체가 변화돼야 되는 거지. 민주당의 일부 의원을 잘라내는 걸로 혁신한다는 것은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거는 당원들에게 맡기고 좋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선택권은 당원들을 드리고 민주당의 변화를 친명 비명 뭐 이런 계파 구분 없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혁신위원회라는 이름보다는 다른 이름을 썼으면 좋겠다. 두 번째 멤버는 괜찮다. 멤버는 괜찮다. 괜찮다. 저 정도 멤버는 괜찮다. 구하기 어려운 멤버들이다. 그래요. 근데 혁신위원회라는 이름을 쓰면 강박관념이 생겨서 저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지혜가 모아지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는 이름을 좀 혁신기구라고는 칭하되 이름을 좀 신선하게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름을 줄까요? 제가 비대위원장 할 때 혁신위원회 만들라는 압박이 심할 때 새로 고침위원회라고 이름을
새로 고침. 네. 새로 고침. 그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네. 그 위원들에게 정해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관여 안 하고 네. 그분들이 합의해서 가져온 이름이었어요. 네네. 신선하잖아요. 네. 새로 고침. 우리가 정하면 꼭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네. 혁신 비대위원 비상. 뉴민주당 플랜 아, 아니면 혁신위원회. 꼭 영어 아니면 한자어를 써. 아. 순수한 우리말. 저 국문과입니다. 세종대학교에서 만들어주신 순수한 우리말로 김용돈 시인의 후계자가 될 뻔했던. 예. 약간 비웃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조롱 전문입니다. 그렇죠. 네네네. 그런 형태로 해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네. 거듭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네. 안을 네. 만드는 그런 위원회로 그런 새로 기- 고침. 기구로. 새로 고침. 혁신이 아닌 새로 고침으로 가자. 네. 아니 그래. 새로 고침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유형의 그런 네. 유형의. 예. 그래서 저는 한자어 많이 쓰고 네. 영어 많이 쓰는 그 정치적인 관례도 네. 많이 바꿀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왜 꼭 무슨 그 아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의 더불어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네. 이 그런 외국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러니까 무슨 어르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네. 국회의원 모임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취지를 우리 말로 잘 정해서 잘 전달해 주는 전달력이 중요하니까. 아니 그 명칭 어쨌든, 자체도 어쨌든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상호작용위원회 어떻습니까? 나를 두 번 죽이지 마시고. 예, 우리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지금 생방송 함께 해주시는 참이니미님은 우상호 멋진 사람일세 뭐든 다 하시게. 예, 유권자께서 뭐든 다 하시게. 예. 자 유구림님은 우리 의원님 인간적인 매력 있으세요 하시면서 또 칭찬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 한판 승부 또 구독과 좋아요 요청을 모든 출연자께서 해주십니다. 또 네. 의원님 또 이게 길을 모아서 한판 네. 승부 구독과 좋아요 100만 구독자 향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판 승부 100만 구독자 될 때까지. 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정직합니다. 이런, 네. 거나, 이런 거나 좋아하고. 이런 거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한판 승부 한판 열전의 공식 질문 네. 내 인생을 요약하는 한 줄 요약 한 줄로 요약한다면 우상호는 왜 꼭 위기 때만 소환되는 걸까? 위기 때만 비대위원장도 하셨고 네, 그럼 당도 지금 현재 위기 상황 지금은 그렇게 위기 상황은 아니고. 위기 상황 아닙니까? 위기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죠. 총선 준비 잘 못하면 그래요? 분열도 심해질 수 있고. 아. 그 위기 때 불러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네. 위기가 아닌 시절에도 좀 네. 소환되고 저 사랑해 달라 이런 말씀. 예 그렇죠. 또 이 의원직을 내려놓으시고 네. 또 그 이후에 정치 이 꿈을 꾸실 때 그 네. 꿈에도 우리 유권자께서 또 당도 네. 많이 화답하면 좋겠다. 네. 라는 구원투수로. 구원투수로. 네네네. 네. 예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예 어떠셨어요? 우리 저는 사실 우상호님? 그 어떤 투쟁가적인 면모 이런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네네. 겉바속촉의 어떤 정치인이 하신가. 겉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겉은 바삭하고 예. 속은 또 몽글몽글한 촉촉한 면모가 있는. 네. 네. 알겠습니다. 성대모사 할 때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마지막 방송이구나. 아닙니다, 네네.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잘하셨어요. 예. 정말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네, 오늘 방송 함께 하신 분도 우리 의원님의 또 매력에 많이 빠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저희가 함께 응원하고 또 한판 승부 본방송에도 인터뷰 많이 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한판 열전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 전 7시 30분 유튜브에 또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판 승부 100만 구독자 될 때까지. 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정직합니다. 이런 네. 거나 이런 거나 좋아하고. 이런 거나 이런 거나